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장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주가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의료기술의 발전과 식생활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장수냐 단명이냐 하는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주와 운을 보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언제 오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과거 같으면 많이 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영상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 이론상 어떤 사주가 장수할 사주이고 어떤 사주가 단명할 사주인지는 큰 틀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 상황에 적중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주는 당연히 오행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오행 간에 순환이 잘 되는 사주입니다. 완벽하게 오행의 균형을 이루는 사주는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오행의 흐름이 천간이나 지지에서 모두 서로 생해주는 흐름으로 가면 기의 흐름이 잘 순환되어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격을 중심으로 보면 성격된 상태에서 대운의 흐름이 조후의 측면에서 유리하게 이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주가 힘이 있거나 힘을 받고 있으면 건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주의 구성이 좋으면 건강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가 강하면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중화를 이루는 가운데 일주가 힘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힘을 가진다는 것은 일간이 지지에 통근을 했거나 월주나 시주에서 일주를 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주가 약한 경우에도 월주나 시주가 일주에 힘을 주면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즉 일간이 힘이 빠져 있는데 월지나 시지에서 일간을 생하고 있거나 비견과 겁재로 뿌리가 대주고 있다면 약한 일간이 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험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일주가 극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거나 지나치게 강한 일간이 힘을 빼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운에서 귀신이 들어오는 그 시기는 자신이 건강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힘이 들 것입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그렇겠지만 건강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강한 기운이 들어오면 대발하거나 대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럴 때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행의 균형은 건강뿐 아니라 가정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무엇이든 균형만 강조하는 경우에는 색깔이나 개성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당연히 무탈한 것이 최고이지만 그 외의 삶은 드라마틱하고 개성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질병이 없으면 장수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질병은 오행의 부족과 침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행 중에 어느 것이 없거나 허약하면 그 오행에 해당하는 오장육부가 발병하고요. 오행이 골고루 있지 않고 상극이 된 대립 상태이면 극을 당하는 오행이 피로하고 지쳐서 마침내 발병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행이 골고루 있고 건전하면 상생하여 고장이 없듯이 무병하고 장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하나의 기계로 비유하면 모든 구조의 부속품이 완전히 갖춰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구조와 부속품이 이상이 없으면 언제나 고장 없이 작동하는데요. 어느 한 가지 부속품이라도 없거나 약하면 고장이 발생하고 전체를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수명은 오행 중 가장 약한 것을 표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어느 한 가지가 없거나 정지되면 전체가 정지되고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주 구조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오행이 균형을 갖추면 평생 무병장수하고요. 사주상 풍파를 일으키는 형충파해가 없으면 일생 무병장수합니다. 삼합이나 육합을 하면 변질하고 올바른 작용을 못하게 되는데요. 쓸모있는 십신이 삼합이나 육합이 되지 않고 모두 건재하면 장수하게 됩니다. 쓸모가 없거나 기신이 있으면 발병을 하는데요. 다행히 기신을 합충하는 경우에는 병과 충이 제거되고 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신앙하거나 특기하되 태과하지 않으면 타고난 체질이 우수하고 건전하므로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계속됩니다. 신왕하고 관이 약한데 재가 있으면 부귀하고 무병장수하게 되고요. 신왕하고 재약한데 식상이 있어서 생재하면 몸이 튼튼하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평생 의식주가 풍부하고 치부하고 장수합니다. 신왕하고 식상이 있으면 평생 활동하고 생재하며 무병장수하고요. 신약하고 인왕하면 보약과 귀인의 도움으로 건강과 부를 얻으니 무병장수한다고 봅니다. 행운에서 용신이나 시신을 도와주면 행로가 평탄하고 원기가 왕성하므로 장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왼쪽 명조는 내가 아닌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간명하는 것인데요. 인목속의 간목이 투출하여 상관객입니다. 시간의 임수 겁재가 일간 개수를 돕는데요. 일간이 신약할 경우 비견과 겁재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주가 신축이므로 연지 축토 중에는 신금이 암장하고 있고요. 그 신금인 모친이 연간에 투출이 되어 있네요. 연주에서 일간을 돕는 오행이 있으면 이것은 대부분 조상의 도움을 받는다고 봅니다. 오른쪽 사주는 축토 속 기토가 투출한 상관격으로 모친이 장수한 사주입니다. 일간이 약하지만 연간 을목이 정인이고 연지 해수 속 지장간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어 크게 약하지는 않네요. 또한 시지 술토 속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고 시간의 무토 역시 건조한 토가 되므로 일간에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축토 속에 개신기가 암장되어 있고 신금 중에 경금과 임수가 암장되어 있어 연월지의 해축이 같은 성격의 금수가 되는데요. 축토로서는 전혀 기를 빼앗길 이유가 없어 모친 수명이 장수하게 됩니다. 왼쪽 명조는 득령은 못했으나 득지는 했고요. 시간에 간목이 정인이 되어 신강한 사주로 부모가 장수한 사주입니다. 사주가 신강하고 월지 편재가 장생인데요. 이런 구조이면 부모가 장수하고 부의 유산이 많으며 부자간에 화합합니다. 그러나 편재가 묘에 있으면 부가 일찍 사망해서 부의 덕이 없다고 봅니다. 일지사화는 정화와 겁재의 관계인데요. 사화 속 지장간에는 경금이 암장되어 있고 이 경금이 정제로 정처가 됩니다. 사화 속 병화가 암장되어 있어 병화는 겁재가 되는데요. 정제를 겁재가 안고 있는 격으로 대운 또는 세운에서 겁재운이 오면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사주입니다. 오른쪽 명조는 신왕하고 일지에 재를 깔고 앉아 처덕은 있지만 모친이 단명한 사주입니다. 월지 유금이 임수를 낳았지만 금생수 젖을 먹이므로 보약을 먹어야 할 텐데요. 그 어디에도 생주해주는 토가 없네요. 또한 유금 인수는 양쪽 오화가 극을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친이 단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